안녕하세요. 저는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윤영이라고 합니다. 어, 짧은 시간 동안 2022년 마을돌봄교육공동체 지원사업 우리봄내 동동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봄내 동동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낯선 분도 계실 텐데요. 일단 우리 아이를 마을에서 함께 키우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춘천시와 강원도 춘천교육지원청 그리고 저희 마을자치지원센터가 함께 협력해서 마을 현장에 마을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저희 마을자치센터를 간략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희는 2020년 7월에 개소했고요. 춘천시 추정기관으로서 재단법인 형태로 구축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춘천의 시민들의 시민력을 높이는 춘천 시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 나머지 동동 말고도 다양한 사업들 하고 있으니까 항상 관심 갖고 좀 지켜봐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다른 사업으로도 또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을돌봄 교육공동체가 뭘까, 행복교육기구가 뭘까,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요. 길게 할 수 없어서 먼저 많이들 요즘에 얘기되고 있죠. 마을교육 공동체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요거 한 가지만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배학을 위해서 거의 12년 동안을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또 집에 와서도 또 공부하고 이러는데요. 그러면 다 되는 걸까? 행복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만으로 모든 게 성장기에 아동 청소년기 교육이 다 책임져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 춘천 강원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흐름의 한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 기본 공교육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데서 시작을 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은 마을에 따뜻한 어른이 필요하고 넉넉한 품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에서도 열심히 또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마을은 뭘까? 마을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뭘까? 괜찮아 얘기해주고 토닥토닥 안아주고 좀 자유롭게 마음껏 행복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마을교육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 2016년부터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작은 공동체들을 지원하는 온마을 학교, 그리고 마을에 존재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무언가를 나누고 계시는 마을 선생님, 세 번째 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사회적 경제를 배우고 협동조합을 구축하는 그래서 학교 협동조합, 마지막으로 이 우리 봄내 동동 사업이 진행되게 된 이후 춘천 행복교육지구 사업 18개 시군에서 이미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교육부는요, 이러한 행복교육지구, 이름은 조금 다른데, 어디는 혁신교육지구라고도 하고, 어디는, 뭐 무지개학교 교육지구라고도 하고 그런데요.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들을 하고 있는 전국이 200여 개 되는, 시군 단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미래교육지구라고 지정을 하고, 일정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모델을 발굴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올 초죠. 올 초에, 교육부로부터 미래교육지구로 춘천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라고 하는 두 단위의 협력을 통해서 협력 모델을 좀 발굴하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춘천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춘천행복교육지구는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제일 마지막인 2020년 9월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 춘천형 마을돌봄 교육공동체를 하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 봄내 동동을 작년 1년 동안에 5개 읍면동의 동동협의체, 동동 공동체들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걸 왜 하나,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우리 춘천시 곳곳이 지역사회고 또 마을이잖아요. 이 마을에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자. 다양한
자원, 또 다양한 사람들을 아이들이 만나고 그 생태계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스스로, 그래서 마을 교육 자치를 실현해 보자. 이거는 저희가 행복교육지구를 하면서 또 우리 봄내 동동이라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얘기되고, 우리가 이거를 구현해내는 게 궁극적 목적일 수 있겠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마을교육 생태계, 마을교육 자치, 이게 바로 우리 봄내 동동을 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복잡한데요. 네, 구조는 복잡한데 실제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요 맨 아래만 보시면 돼요. 여기 읍면동 마을교육자치협의회라고 하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봄내 동동. 그래서 작년에 5군데 선정된 곳과 올해 신규로 5군데, 그래서 우리 봄내 동동 10개소에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을의 현장에서 밭을 일구고 아이들과 마을 돌봄을 하고 계시면 저희들이 그걸 잘 받아 안아서 교육청 또 춘천시청과 연결고리들을 만들어내고 지원하는 업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행복교육지구에 우리 봄내 동동 말고도 춘천에 산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 마을에서 다양한 형태로 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갖고 이후에 함께 하시면 다양한 청소년, 또 우리 마을 이야기책 만드는 거, 마을 교육과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문화예술 축제 같은 것도 지원하니까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더 들어가서 우리 봄내 동동을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아이동, 마을동, 함께동, 움직일동 해서 우리 봄내 동동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이건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생활 기반,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집, 또 학원, 또 마을, 그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자. 그래서 마을 돌봄 교육 공동체 구축하는 데 지원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선정되시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받을 텐데요.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쓰세요, 저렇게 쓰세요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가급적 마을 교육 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게 뭔지, 어떤 거를 사업으로 할 건지를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운영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을 돌봄 교육 활동가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마을 사랑 키우기라는 의미로 활동가와 마을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어부터 좀 복잡한데요. 일단 마을 돌봄 교육 공동체라고도 하고 마을 돌봄 교육 협의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의 단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3개 단체 이상이 모여서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고, 꼭 법적인 단체는 아니더라도 함께 공동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체 또는 협의체라고 씁니다. 두 번째, 마을 돌봄 교육 활동가, 동동 활동가라고 하는데요. 이 일을 하려면 여러 단체가 모여서 하다 보니까 실무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공동 활동가를 여러분들이 직접 채용을 해서 또는 구해서 마을 주민이 직접 공동 활동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거기에 활동비를 아주 많은 돈은 아니지만 활동비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동동 선생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을 만나고 프로그램도 하고 활동도 하는 선생님들 있죠. 그래서 마을 주민 중에 누구나 자격증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분은 참 우리 아이들에게 마을 선생님으로서 좋겠어 라고 하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마을 선생님을 모셔다가 아이들과 만나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춘천 시내 곳곳이 마을 교육 공동체로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그 결국 우리 아이들이 학교만이 아니라 마을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마을 교육, 마을 돌봄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마을공동체팀장 유현희입니다. 2022년 춘천역 마을돌봄 교육공동체 우리 봄내 동동에 관해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춘천 행복교육지구 협약에 따라서 올해 2년차에 접어드는 우리 봄내 동동은요,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 지원 규모가 확장되었습니다.
올해 총 10개의 마을돌봄 교육공동체를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시비 총 4억 원 중에서 3억 5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년 차에 접어드는 다년차 공동체의 경우에는 전년도 지속지원 심의를 통해서 올해 계속 사업이 확정이 되었고요. 추가로 5개 공동체를 신규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 연차별 그 사업 기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 지원 규모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년차 공동체의 경우에는 개소당 3,500에서 4천만 원까지, 신규 공동체의 경우에는 3,000에서 3,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지원 개수나 지원 금액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공모 절차를 보시면 그 신청서를 제출하신 이후에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 과정을 거쳐서 결과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 사업계획 컨설팅을 거친 이후에 심사 결과 및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서 실행계획서를 다시 작성을 해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3월 초에 교부가 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질문이 많은 부분이기도 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봄내 동동은 생활권별 어린이, 청소년의 돌봄 교육을 함께할 3개 이상의 비영리, 기관단체 모임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별 단체로는 신청을 하실 수가 없다는 뜻이고요. 학교나 학부모의 지역아동센터, 작은 도서관, 청소년 활동기관 등 그 지역 안에서 마을 아이들의 돌봄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단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에도 사회적 경제 조직 범위 안에서 구성단체로 인정하고 있고요. 관련 사업에 대한 정관 근거, 경험 근거, 참여 목적 등에 따라서 심사시 적합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계 단위들이 모두 구성단체로는 참여할 수 있으나 유의하실 점은 지원 사업의 신청은 반드시 법인 성격의 대표단체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 범위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데요. 생활권이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크게는 읍면동 단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 사실 규모나 인구도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시작부터 전체 지역을 다 아우르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춘천시 25개 읍면동에 마을 아이들의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 관점, 그런 확장성들을 고민하면서 가능한 다양한 단체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간혹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구성단체 혹은 대표단체의 소재지가 반드시 사업지역이어야 하느냐. 반드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취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마을에 함께 살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마을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보자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려면 마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마을 자원에 대한 관계성들도 많이 필요할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관계성이 전혀 없는 다른 지역에 어떤 사업적 목적만을 위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 취지에는 적합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그 사업의 특성이나 혹은 그 지역과의 연관성에 따라서 반드시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지향성을 갖고 있는 사업임을 이해하고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에 대해서는 어린이, 청소년이라고 명시를 하였는데요. 관계법에 따라서 청소년을 24세까지로도 보기도 합니다만 저희 사업에서는 학령기 연령으로는 초등에서 고등까지 그리고 꼭 학생이 아닌 그 해당 연령에 해당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봄내 동동에서 가능한 사업들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흔히 프로그램 사업 중심으로 구상을 하기가 쉬운데요. 마을 자체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배움터가 되도록 하자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직접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마을 내의 구성원들을 교육하고 성장시키는 일들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마을 내에 교육 주체들을 발굴하고 교육하는 일, 협의체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들을 구성해 보실 수 있겠고요. 마을별 특성과 필요에 따라서 아이들을 상시적으로 돌보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마을 내 공간 자원을 활용하여서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사업도 제안 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대상이 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들을 고민해 보시기를 제안드리고요. 청소년 자치회를 구성해 본다던가 청소년들과 마을이 연계되어서 함께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은 마을 내에 갖고 있는 공간, 사람, 이야기 등 마을 자원들을 활용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추진되었으면 하고요. 마을 내의 안전한 관계 형성과 그 구축을 위한 교육이나 활동들도 제안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1차 년도에 사업을 시작한 5개 공동체에서는 도대체 어떤 사업들을 진행했는가 하는 것인데요. 지역별 특성이나 현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업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신동명과 칠전동, 후평 3동에서는 그 지역 초등학교를 거점으로 하여서 인근의 상시 돌봄 공간을 조성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지역 인구가 굉장히 높고 아동 청소년 인구 비율도 높은 퇴계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유휴 부지를 활용한 퇴계 어린이 농장과 그리고 방학 중 그 학교 공간을 협력하여서 방중 돌봄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분명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그 지역아동센터들을 중심으로 초등 돌봄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 반면에 그 지역 청소년들이 다 학교를 마을 밖으로 다니고 있고 지역 내 중학교는 지금 폐교 위기를 맞은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젝트로 그 자치 모임을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캠프를 기획해서 진행해보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마을자치지원센터 유튜브에 우리 봄내 동동 영상을 검색을 하시면 생생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역 상황에 따라서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고요. 꼭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고정된 틀은 없기 때문에 마을 상황에 맞게 우리 마을의 상황이나 또 당사자들의 욕구, 자원들을 좀 잘 살피시다 보면 또 전혀 새로운 사업들이 탄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정 시의 고려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봄내 동동에서는 이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일단 얼마나 다양한 마을의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을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당사자들의 욕구들이 얼만큼 반영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단순히 프로그램 대상자 혹은 참여자로서뿐만 아니라 마을의 이제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얼마큼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마을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혹은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주민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마을 안에 있는 공간, 사람 이야기 등을 사업에 잘 녹여서 그 마을의 특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그 장기적으로 이 공동체가 어떻게 지속하고 성장해 나가고자 하느냐, 좀 어떤 지역적 관점을 가지고 확장해 가고자 하느냐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긴 합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이 됩니다. 일단 중복 지원은 불가하고요. 그 정치적, 영리적, 종교적 목적을 가진 활동들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춘천시 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보조사업 참여 제한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 구성 과정이나 협의 과정에서 추후에라도 허위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이후에라도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진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재 그 신규 공동체 모집 공고 중에 있고요. 그 신청 접수 절차를 거쳐서 그 보조금 교부가 되는 것은 3월 초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사업이 실행이 되게 되고요. 그 공동체가 사업을 실행하시는 기간 동안에 저희 센터에서는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간 좀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활동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월에 한 번씩 활동가들의 원래 모임이 진행이 되고요. 그 마을 교육에 대한 이해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과정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중반쯤에 그 공동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좀 중간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좀 보완 사항들을 모색할 수 있는 그 워크숍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11월에는 네, 활동 공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사업 실행 기간이 12월까지이고요. 사업 정산 및 결과 보고 마감도 12월까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1년차 경험치를 기반으로 하여서 지속 지원하는 방향을 지금 세웠고요. 그 가능한 공백 없는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2월 중에 지속 지원 심의와 그 내년도에 대한 사업 준비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올해 신규 공동체로 1년차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면 내년도부터는 단연차 공동체로 지속 지원 심의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안내입니다. 신청 서류는 2월 7일부터 10일까지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마감일 저녁 6시 내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제출 장소는 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마을공동체 팀으로 오시면 되고요.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마감일 내에 도착할 수 있게 등기 우편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원본 접수와 함께 그 문서 파일을 한글 파일로 네, 매일같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셔야 할 서류는 지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공동체 소개서, 공동체 참여 확인서가 있고요. 그 대표단체 유형에 따라서 단체 등록증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원서 작성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서식은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사 및 선정 과정입니다. 심사 단계는 크게 2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서류 심사 단계에서는 지원 자격 및 제출 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모든 지원팀이 발표 심사에 참석을 하게 되고요. 이때 지원하신 공동체에 대한 소개, 사업 계획 등을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 기준은 크게 2 측면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공동체적 측면입니다. 공동체가 적절하고 다양하게 구성이 되었는지, 사업에 대한 이해는 충분한지, 그리고 어떤 실행 역량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보게 되겠고요. 사업적 측면에서는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지역성,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이나 당사자들의 욕구, 필요들이 반영이 된 사업인지, 실현 가능한지, 파급 효과나 지속성이 있는지 등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발표 심사는 2월 15일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지원 신청 팀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그 심사 시간 및 장소는 개별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발표 심사 이후에 바로 다음날 결과 발표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 선정된 팀은 그 주 18일에 진행되는 사업계획 컨설팅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합니다.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원칙은 일반적인 사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경비로 편성하여야 하고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을 편성을 하실 때는 2022년 우리봄내 동동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해 주시고요.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지출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이 불가합니다.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 운영 경비, 시설비, 인건비 등은 원칙적으로 편성이 불가능하고요. 다만 그 사업 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사전 승인된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봄내 동동에서 편성하실 수 있는 예산 항목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활동비, 시설비, 사업 운영비로 구분이 되고요. 활동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동은 협의체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활동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부서와의 각고의 협의 끝에 매우 고무적으로 활동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작년도 경험을 기반으로 일부 개정한 내용입니다. 활동비는
공동체에서 선임한 활동가 1인에 대한 활동 경비를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보조금 총액의 40% 이내에서 월별 균등하게 편성하시면 되겠고요.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단체의 기존 유급 상근 직원에게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에 일하고 있던 사람에게 이제 중복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들은 불가능하다는 뜻이고요. 마을 안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당 단가는 생활임금 기준 이상, 네, 최대 2만 원 이하로 편성하실 수가 있겠고요. 월 60시간 이내에 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활동을 하실 경우에는 보험가입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없도록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보험가입도 이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주 전향적으로 봄내 동동에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면서 보험 가입에 따른 이제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보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조금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상시 돌봄 교육 공간을 조성하거나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보조금 총액의 총 30% 이내에서 편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 공간 조성에 대한 계획, 그다음에 공간 확보에 대한 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소 2년 이상 이 공간을 사용하도록 확정되어야 하고요. 민간 임차인 경우에는 임차 계약서, 마을 내 유휴 공간을 무상 임차하시는 경우에도 공간을 최소 2년 동안 활용하는 데 동의한다라고 하는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품이나 시설 공사의 경우에는 심사 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비품, 어떤 부분들을 공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셔야 하고요. 심사 시에 인정된 항목에 한해서만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운영비입니다. 보통 보조사업에서 일반적으로 편성이 되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안내드린 자료를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보조사업에서 단체의 대표 임직원들에게는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협의체 사업이다 보니까 제한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일부 예외 사항들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동체에 소속된 각 단체의 대표, 임원, 유급 상근 직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이 불가하고요. 단 다음에 해당하는 일시적 활동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소속 단체의 대표나 또는 임원이라도 마을 주민 등 사업 대상자와의 친밀감이나 마을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해서 외부 인력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소속 단체의 유급 상근 직원이라도 비급여 시간 내에, 예를 들면 주말이나 일과 이후에 이제 활동인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지급 기준은 주요 비명 단가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설명회는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이 되고요. 센터로 찾아오셔도 되고 원하시는 일정과 장소를 예약해 주시면 찾아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 관련된 문의, 찾아가는 설명회 신청은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마을공동체 팀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